안녕하세요. 1조 김세빈, 이동원, 이혜진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잡고 각자의 진로에 맞추어 소주제를 정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소주제들은 뉴스 심리 지수, 게임 개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뉴스 심리 지수입니다. 뉴스 심리 지수란 한국은행에서 지난 4월 6일 처음 공개한 것으로 경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기사를 통해 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은 경기 주체의 심리를 읽어내 지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뉴스 심리 지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지수의 산출은 인터넷 기사 문장을 추출하여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일은 AI가 하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 사람이 먼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사람이 문장을 보고 이것은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와 같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학습시켜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인터넷 기사를 분석하고 개선됐다와 같은 단어는 긍정으로, 악화되었다와 같은 문장은 부정으로 분류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뉴스 심리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뉴스 심리 지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고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긍정 문장이, 100 미만이면 부정 문장이 더 많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100이 넘을수록 경기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뉴스 심리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경제 심리 지수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가 서서히 회복하나 싶었으나 국내 코로나 2차 대유행 때 다시 급락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뉴스 심리 지수가 가장 긍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 심리 지수를 조사하면서 기대효과와 비판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지표보다 더욱 신속하게 경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은행의 제일 목적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한 비판점은 아무래도 인터넷 기사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가 조작되거나 혹은 편향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감성 분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기사는 기자가 쓰는 것인데 과연 뉴스 기사의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실제 경기 주체의 심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와 게임 개발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요. 이 빅데이터는 대부분 기업의 고객 관리, 상품 분석과 같은 마케팅 활동이나 공공부문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게임,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도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게임 산업 내 빅데이터 유형으로는 이용자를 분석하는 채널 분석 데이터와 게임 품질과 이용자 유지를 도와주는 이용자 유지 데이터, 이용자들의 정보로 운영과 홍보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 게임의 오류들을 분석하여 게임의 질을 개선하는 데이터 오류 분석 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게임 성공 필수 요소였던 창작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기술이 필수 요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짧아지는 게임의 평균 수명을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늘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정교하고 맞춤화된 콘텐츠들의 제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보안에 대해 발표할 이혜진입니다. 앞서 이동원이 발표해 주었듯이 빅데이터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콘텐츠 분야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과 표현 자체인 빅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제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방안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식별할 수 없는 정보들, 다시 말해 사용자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벅스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정부의 심야버스 노선 개선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례들처럼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다면 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보호의식을 갖고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기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섀도우 제도를 만들어 개인정보가 어떤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국가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좋은 점은 최대한 쥐하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1조 김세빈, 이동원, 이혜진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